이 망할 놈의 자식, 네가 사람이여? 시골 똥개새끼. 온 동네 씨 뿌리고 탱긴다드만. 네가 개요? 도대체 어디다 씨를 뿌리고 다닌 거여, 이 배락 맞을 놈아? 시어머니 필려 씨가 슬리퍼 한 짝을 남편의 뒤통수에 냅다 집어 던지며 쇠긁는 소리로 퍼부어댔습니다. 아, 주여. 이 상황에 눈물도 웃음도 갈 길을 잃고 저 인간의 행실을 내 탓으로 돌리는 아량을 베풀어야 하나? 아니면 시어머니 말 맞다나 짐승 같은 남편의 뒤통수에 대고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대사와 함께 뒤로 넘어가는 드라마의 정석을 보여야 하나 지영은 핏기를 머금은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그만 좀 하세요. 남편 성준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슬리퍼 세례에도 꿈쩍 않고 장승처럼 버티던 그가 천천히 일어나며 곁눈질로 흘끔 나를 쳐다본 후 말했어요. 아니, 엄마. 솔직한 얘기로 지영이한테서는 못 볼 손주가 생겼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귀한 아들내미한테 슬리퍼 짝 날리면서까지 기함하실 일이냐고요? 뭐라고? 이놈이 터진 입이라고? 그 주댕이 못 다무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홍시마냥 달오르며 순간 당혹스런 표정으로 며느리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이 남편을 처음 만난 건 6년 전 농협에 근무하고 있을 때였어요. 매달 예금을 위해 농협을 방문했던 시어머니 필려 씨는 농협에 올 때마다 직원들에게 귤이며 붕어빵 같은 간식을 사다 들이밀고 가곤 했던 천성이 정이 많은 양반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영의 음전하고 야물딱진 용태를 내심 마음에 두고 틈만 나면 아가씨, 사귀는 사람은 있는가? 우리 아들 참 잘생겼는디 대학도 서울서 나왔고 라며 은근히 아들을 만나게 할 구실을 찾곤 했습니다. 사실 남편 성주는 제법 반질하게 생긴 교회 오빠 같아서 동네 언니들의 말거리감 정도는 될 외모였어요. 게다가 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나름 엘리트라 지방에서 이런 아들 둔 엄마라면 은근 어깨뽕 올라갈 만한 일이었지요. 시어머니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아들의 통장 개설을 빌미로 결국 지영과 눈도장을 찍게 했고 그녀의 열정 때문인지 서로의 인상이 싫지 않았던 둘은 그렇게 연애를 하고 연애인 듯 중매인 듯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김성준, 아니 이 인간, 아 정말. 지영과 성준은 결혼 후 1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가 좋은 소식은 아직 없는 거요? 남자는 말이요. 책임져야 할 식구들을 하나둘 어깨에 들쳐매기 시작하면서 그 무게감으로 철이 드는 법이요. 그러니께 서둘러서 언능 하나 맹그러잉? 결국 시어머니의 걱정을 핑계로 남편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과정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내색하지 않았지만 하루하루가 긴장으로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어요. 결과가 나오는 날 지영은 남편을 두고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남편의 무정자증, 그 진단 결과에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음에 기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한편 남편을 향한 연민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지영은 이 사실을 가슴에 묻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시어머니의 바람과 아직은 아들 역할에 머무르고 싶은 어른 아이와 같은 남편의 어깨에 그 무거운 진실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철들겠지라는 시어머니의 지푸라기 같은 기대를 꺾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병원 다녀왔어. 응, 뭐래? 문제 있어? 아니, 아무 문제 없대. 우리 둘 다 건강하대. 그냥 좀 더 노력하면 된대. 그래.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지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저 때가 아직 안 된 것처럼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흘렀습니다. 결혼 5년.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늘 지영의 몫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이쁜 며느리가. 쯔쯔, 지영이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째 성준이가 좀 시원찮은 거 아닌가 몰라.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필려 씨는 장을 보러 읍내 시장에 나갔습니다. 목요일 오전 시장은 언제나처럼 북적였죠. 그날 필려 씨는 시장통 마당극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춧값이 싸니 어쩌니 흥정하는 소리에 더해져 생선 비린내 대신 터져나온 동네 안악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필려 씨의 귀에 들렸습니다. 글쎄, 그 김성준이 필년의 아들이 말이여. 각시 두고 딴 집 가시네랑 밤송사를 치르고 다닌다더만. 못이여. 그 집 며느리가 그리 속 깊은데. 아이고 세상에. 어쩐데. 필려 씨는 고춧가루 봉지를 손에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에이 소문이 그렇다는 거제. 확실한 건 아니자녀. 아뇨, 김씨네 안 사람이 그러던디? 저그 딸이 그 집 대를 이어주게 생겼다고. 필려 씨는 그 자리에서 획 뒤돌아섰습니다. 누가 우리 성준이를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요? 수군거리던 아줌마들이 화들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고 성준 엄마야. 우리는 그냥.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내 새끼니께 내가 제일 잘 알지? 필려 씨는 장바구니를 팽개치다시피 하고 시장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있었습니다. 필려 씨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구멍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아주머니, 잠깐만요. 한 여자가 뛰어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자는 팔짱을 말아 끼우며 아주머니가 성준인지 머시갱이인지 하는 사람 엄마인가요? 머시갱이? 그려요. 그 머시갱이가 우리 아들인디. 우째 남의 아들을 그렇게 물색없이 부른데? 우리 딸 말입니다. 대개 핏줄을 가졌대요. 시방 뭐라였소? 5개월 됐답니다. 아니, 결혼까지 한 유부남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 딸 이제 어쩌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필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준이랑 우리 딸이 모텔로 들어가는 거 봤다는 사람이 여럿 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애가 생긴 거 아니겠냐고요. 배불러 오는 거 눈치채고 다그쳤더니 글쎄 성준이라잖아요. 필려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필려 씨는 이제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가 아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는 진리를 떠올리며 집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썩을 놈. 얌전한 텃밭 놔두고 듣도 보도 못한 놈의 밭에 씨를 뿌리고 댕겨? 내 놈의 쓰잘데기 없는 고추를 아주 떠리로 팔아버리로 말겨. 성준이 마침 퇴근해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를 향해 슬리퍼 한 짝이 날아왔습니다. 이 망할 놈의 자식, 네가 사람이여? 시골 똥개새끼. 온 동네 씨 뿌리로 댕긴다드만. 네가 개요? 도대체 어디다 씨를 뿌리고 다닌 거여 이 배락 맞을 놈아. 지영은 그 광경을 얼어붙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화내시는 시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필려 씨는 목소리가 우렁차긴 했어도 정말 순한 분이셨거든요. 늘 웃으시고 사람들에게 잘해주시고 특히 며느리 지영한테는 딸처럼 대해주셨죠. 그런 분이 아들에게 슬리퍼를 던지며 욕을 퍼붓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의 슬리퍼 세례를 뒤통수에 고스란히 맞고서도 솔직한 얘기로 지영이한테서 못 본 손주가 생긴 건데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성준을 보며 철부지 교회 오빠 같은 곱상한 외모 뒤에 숨겨진
이 죄의식 없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지영은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씨 없는 수박 주제에 라는 묵직한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곧 핏기 잃은 입술을 꾹 다물 수밖에 없는 지영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가족 앞에는 막장 드라마의 완벽한 레시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온 동네에 씨를 뿌리고 다닌다는 남편의 소문, 분노의 슬리퍼를 투척하시는 시어머니와 그리고 진실을 아는 지영. 지영은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서류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5년 동안 서랍 깊숙이 감춰뒀던 그 하얀 종이 한 장. 한 호흡 숨을 고른 후 두 사람을 쳐다보지 않은 채 지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준이는 아이를 만들 수 없어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에 병원에서 검사했었어요. 성준 씨는 무정자증이에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성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당신은 아빠가 될 수 없어, 성준 씨. 그런데 온 동네에 당신 아이를 가진 여자가 자꾸 나오고 있다니. 이상하지 않아? 지영은 병원 검사 결과지를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람은 우리 성준이가 참말로 지 새끼 하나 없이 늙어가야 한단 얘기냐? 네. 못 만들어요, 아이. 그러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남편 김성준의 무정자증.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자식이 생겼다? 무정자증 남편에게 어떻게 자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성준은 자신의 아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지만 진짜 아이의 아빠는 따로 있거나 혹은 아이 자체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닦는 대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은 지영이 남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엄마를 위해서. 소문 속에 그 여자들이 당신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날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해줘. 남편 성준은 아내의 단호한 눈빛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전의 기억들을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반년 전쯤에 기철이랑 성식이 두 친구가 서울서 내려오면서 자주 모였어요. 그때 진숙이랑 은정이도 기철이가 불러내서 가끔 같이 있었고, 노래방 재은이야, 거기에서 일을 하는 애라 항상 거기 있었고요. 시어머니 필려 씨는 성준 앞에 무릎을 바짝 끌어당기고 앉아 미간에 삼선주름을 세우고 비장하게 물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해봐. 너 그 가신 애들하고 참말로 뭔 일 만든겨? 성준이 답답하다는 듯이 손으로 제 머리를 마구 흩어놓으며 그게 걔들 만난 건 늘 호프집 아님 노래방이었거든요. 근데 술 좀 많이 마신 날엔 눈 뜨면 모텔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그 밤에 누구랑 잤던겨? 시어머니의 조급한 물음이 자꾸 성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아침에 일어났을 땐 아무도 없었어요. 전술에 취한 저를 친구들이 모텔방에 눕혀놓고 집에 간 걸로 알았죠. 잘 생각해봐. 밤에 니 혼자 자고 일어났는데 애가 생겼다고 그랴? 남편 성준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저 친구들과 어울리며 논게 달하고 거기 함께한 여자들과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술 마시고 노래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억울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땐 혹시 술김에 실수라도 했나 싶었지만, 아니, 지들이 성령으로 잉태한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손잡은 기억도 없구만. 아, 진짜. 시어머니는 괴로워하고 있는 성준의 등짝을 다시 한번 찰지게 내리치셨어요. 그러게 왜 기억도 못할 만큼 술은 처먹고 다녀 이놈아. 성준의 얘기를 듣고 있던 지영은 잠잠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일은 임신 소동의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어머니랑 성준 씨는 일단 가만히 계세요. 지영은 단호했습니다. 5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진실이 터져나온 지금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연민에 젖은 아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을 쥐고 있는 탐정의 눈빛이었죠. 성준의 무정자증 진단서는 성준의 문란한 행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성준이 이 사태의 희생양일 수 있다는 강력한 알리바이가 된 셈이었습니다. 지영은 가장 먼저 소문의 진원지 중 하나인 윗마을 슈퍼집 딸 진숙을 찾아갔습니다. 진숙은 시어머니 필려 씨에게 5개월 된 핏줄을 가졌다고 통보한 여자의 딸이기도 했죠. 지영은 슈퍼 앞 평상에 앉아 캔 커피를 마시고 있는 진숙의 엄마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성준 씨 아내 지영이에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진숙의 엄마는 지영을 보자마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지영 씨, 내가 할 말이 없네. 그저 남자놈들이란 열개집 마다하지 않는다더니 이렇게 얌전한 각시 놔두고 망할 놈의 성준이가 우리 진숙이를 건드려서리. 아니요. 저는 진숙 엄마의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성준 씨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무정자증 진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숙 씨가 가진 아이는 성준 씨 아이가 아니에요. 진숙 엄마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때 슈퍼 안에서 진숙이 나왔습니다. 배는 살짝 불러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영은 진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숙 씨, 애초에 당신이 성준 씨와 단둘이 있었던 적이 없다는 걸 알아요. 진숙은 지영이를 마주한 순간부터 떨리던 손을 꼭 움켜쥐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사실 이 아이는 기철이 오빠 아이예요. 기철 오빠가 나 좋다고 쫓아다닐 땐 언제고 임신하니까 외면해 버렸어요. 엄마한테는 말 못하고 있는데 마을의 소문은 자꾸 퍼지고 그때 마침 성준 오빠가 노래방에서 놀다 많이 취할 때면 친구들이 근처 모텔로 데려다 놓는 걸 알기에 죄송해요, 언니. 말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성준 오빠한테 덮어 씌우면 혹시 넘어갈까 싶었어요. 성준 오빠가 워낙 순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순진해요. 유전자 검사하면 다 밝혀질 일을 덮어 씌운다고 세상이 모를 줄 알았어요? 성준을 향한 악의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진숙의 미련한 이기심의 소행이었습니다.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진숙의 실토를 받아낸 후 곧장 두 번째 소문의 주인공 김신의 딸 은정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나왔습니다. 김신의 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자 70대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누구신고?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성준이 아내 지영이에요. 은정이 좀 만나고 싶어서요. 할머니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은정이는 지금 없어. 읍내 나갔어. 그래요? 그럼 제가 기다릴게요. 아니, 기다릴 거 없어. 오늘 안 들어와. 어여가. 할머니가 대문을 닫으려는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매, 누구요? 은정이었습니다. 은정아, 나 지영이야. 잠깐만 나와봐. 잠시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은정이가 배를 숨기듯 큰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어요. 언니, 무슨 일이세요? 우리 얘기 좀 하자. 우리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은정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9살. 대학을 번번이 실패한 후 동네에서 이곳저곳 알바를 전전하는 처자였어요. 은정아, 너 진짜 임신했어? 네, 몇 개월이야? 5개월이요. 병원 다녀왔어? 은정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녀왔어요. 진단서 있어? 집에 있어요. 가서 가져와. 은정이는 잠시 후에 서류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지영은 그 진단서를 받아 찬찬히 읽었습니다. 임신 20주, 산부인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은정아,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이 아빠가 우리 남편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해? 그날 성준 오빠랑 같이 잤어요. 증거 있어? 은정이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모텔 침대에 누워있는 성준이와 그 옆에 누워있는 은정이의 셀카였습니다.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성준이의 얼굴,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처럼요. 은정아, 성준 씨 모습이 아주 인사불성인 것 같네. 술을 많이 마셔서요. 그럼 의식도 없는 사람이랑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야? 은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지영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은정아,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성준 씨가 정말로 너한테 책임질 일을 한 거야? 아니면 그냥 옆에 누워서 사진만 찍은 거야? 은정이는 한참을 입술을 깨물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해요. 그럼 그 아이는? 은정이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남자 아이예요. 누구? 읍내에서 만난 유부남이에요. 호프집 사장이요. 근데 그 사람이 책임 안 지겠대요. 아이 지우라고 돈만 던져주고. 은정이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싫었어요. 이런 거짓말하는 거. 근데 혼자 애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성준 오빠한테 오빠 아이라고 하면 혹시 책임져 줄까 싶었어요.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은정아, 정말 다들 왜 이래? 유전자 검사하면 다 들통나. 이건 사기야. 어떡해요, 저. 일단 정신 차리고 그 남자한테 제대로 책임지라고 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그 남자 부인한테 다 얘기한다고 해. 은정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은정아. 저는 은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너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두 명을 차례로 만나고 나온 지영은 기가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머리를 힘차게 흔들면서 세 번째 이 사달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녁 무렵 지영은 읍내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 화려한 조명과 함께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름표에는 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죠. 지은 씨죠? 저 성준이 아내 권지영이라고 해요. 순간 지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노래방 뒤편 계단에 앉았습니다. 지영은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24살. 짙은 화장 뒤로 어린 얼굴이 숨어 있었어요. 지은 씨, 들었어요. 우리 남편 아이 임신했다며요? 네. 얼마나 됐어요? 3개월 조금 넘었어요. 병원 다녀왔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녀왔어요. 진단서 보여줄 수 있어요? 지은은 가방을 뒤적이더니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진단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임신 14주. 지은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아이 아빠가 우리 남편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해요? CCTV요. CCTV? 네. 모텔 들어가는 거 CCTV에 찍혔어요. 제가 영상 가지고 있어요. 지은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분명 성준이와 지은이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성준이는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고 지은이 그를 부축하고 있었죠. 지영은 영상을 멈추고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그날 밤 성준이 많이 취했네요. 네, 그럼 몸도 못 가누는 성준이가 지은 씨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였을까요? 지은이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 솔직하게 말해요. 어차피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그날 성준 오빠는 너무 취해서 모텔 들어가자마자 쓰러져서 잤어요. 그런데 왜? 그 아이는 그럼 또 누구의 아이라는 거예요? 지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기철 오빠 아이예요. 기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기철이라는 사람이 이 두 여자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맞아요, 성준 오빠 친구요. 그럼 왜 성준이 아이라고 한 거예요? 기철 오빠.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서울에 아내랑 애들이 있어요. 저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래서 지은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저 혼자 애 키울 자신도 없었고요. 성준이 오빠랑 언니 사이에 오랫동안 애도 없으니 내가 성준 오빠 아이를 가졌다 하면 받아줄지도 모른다 생각했어요. 술에 취해 정신없던 날을 핑계 삼아 같이 잤다 하면 믿지 않을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언니. 지영 씨의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 이건 사기예요. 유전자 검사하면 다 들통나요. 알아요. 근데 그땐 정말 막막했어요. 정말 뭐가 씌었었나 봐요. 저는 이 24살의 철없는 아가씨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기철 씨한테 제대로 책임지라고 하세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그 사람. 지은 씨뿐만이 아니라고요. 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은 씨 앞으로는 절대 이런 거짓말 하지 말아요. 당신들의 거짓말로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생각해 봤어요? 지은이는 아무 말 없이 닭똥 같은 눈물만 떨구었습니다. 지영은 집으로 돌아오며 기철이라는 그 사람이야말로 시골 동네 씨 뿌리고 다니는 똥개 소리들을 말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더구나 가정도 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지영은 나지막히 나쁜 놈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세 여자의 이야기가 모두 정리되자 동네는 조용해졌습니다. 김성준의 자식 소동은 마치 장마가 지나간 마당처럼 흙비린내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필려 씨는 거실 바닥에 맥없이 앉아 초점 없는 눈동자로 지영과 성준의 결혼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고 계세요? 얘 지영아. 늙은이 주책 없이 아들 철 좀 들게 하겠다고. 그놈의 손주 노래 부르다가 이런 사달을 만들었구나. 그게 왜 어머니 탓이에요? 너는 어쩌자고 그 큰일을 5년이나 가슴에 묻고 산 거여? 내가 아주 너볼 면목이 없고 맴이 아파. 얼마나 힘들었을 거여? 성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고 곧 훌쩍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내가 너무 미안해서. 정말. 지영아. 인자 다 밝혀졌으니께. 그만요. 성준이가 한눈 판 것이 아니라니께. 참말로 다행이지 뭐냐. 만일 그랬더라면 내 저놈 자식 호적서 파낼라고였어. 두 사람은 지영의 앞에서 마치 석고대죄라도 하는 양 그렁그렁한 눈으로 지영을 바라보고 안도의 한숨과 고맙고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도 소문의 주인공들을 찾아다니면서 초조하고 긴장했던 마음을 내려놓으며 두 사람을 향해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씨 없는 수박이든 고추든 꽃은 피잖아요, 어머니.
저희 둘이 아이는 낳을 수 없어도 기를 수는 있지 않겠어요? 응. 그것이 뭔 소리여? 예전부터 쭉 생각해 왔어요. 아이를 입양하는 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의외로 무릎을 탁 내려치시며 그려, 어디 혈육만 가족이라냐? 지영아, 너도 내 속으로 낳진 않았지만 내가 성준이 저놈보다 더 이뻐하지 않더냐. 남편 성준을 돌아봤습니다. 당신만 괜찮다면 나도 너무 좋지. 지난 5년 동안 이 모자란 나 때문에 맘고생하면서도 비밀을 끌어안은 당신 마음처럼 아이도 우리 사랑으로 키우면 되지. 좋아요. 우리 입양해요. 지난 며칠 동안 몰고 왔던 소문의 후폭풍을 견뎌낸 후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었다는 소문 자체만으로도 화나고 속상할 일이었지만 지영은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철없는 듯해도 심성이 착한 남편을 믿었고 평소 딸처럼 아껴준 시어머니 필려 씨의 사랑이 받쳐주었기 때문이었지요.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각종 서류 준비, 부모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상담과 가정 방문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엄마, 아빠, 6살 사내아이가 우렁찬 목소리로 엄마 아빠를 부르며 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준영아, 넘어져. 천천히. 아이고. 할머니가 호떡 구워주셨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떡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손주 따끈한 호떡 대령이요. 준영이는 호떡을 받아들고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성준이 준영이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준영아, 아빠랑 오늘 공원에 갈까? 정말요? 이야호!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성준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술자리를 줄였고 퇴근 후 곧바로 집으로 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무엇보다 준영이를 정말 친아들처럼 아꼈어요. 휴일이면 동네 목욕탕을 준영이와 함께 다녀오고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입에 물고 현관에 들어서면서 아들 녀석이 등을 밀어줬는데 제법 팔힘이 센 노라고 뿌듯해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아이와 함께 그도 어른으로 자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 준영의 준과 지영의 영을 따라 이름 지은 아이는 기죽거나 모난 데 없는 밝은 심성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준영인 참 잘생겼어요. 키즈 모델에도 될 만큼. 시어머니 필려 씨는 누가 봐도 애비 자식이구나 하시며 더 흐뭇해 하셨지요. 이 아이가 지영 부부의 사랑과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먹고 그늘없이 잘 자랄 거라 믿습니다.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그의 불임 사실을 가슴에 묻고 아파하던 시간을 지나 온 동네 떠들썩했던 남편의 외도 아닌 외도 사건으로 한바탕 폭풍을 맞았지만 그 시간을 견딘 삶의 뿌리는 더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6살의 가족이 되었던 준영이는 자신의 입양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였기에 가끔 물었어요. 엄마, 난 버림받은 아이일까요? 아이의 툭 던져진 물음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필려 씨가 말했습니다. 아가, 준영아, 헬미 말 좀 들어봐. 너는 버려진 게 아니라 선택받은 거여. 넌 아주 특별하니께. 아이는 잠깐 슬픈 눈을 하고 있다가 이내 싱긋 웃으며 그럼 나도 엄마 아빠랑 할머니를 선택한 거네? 특별하니까. 그렇지. 어이구, 내 새끼 똑똑하네. 난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 준영은 할머니를 향해 달려가 안겼어요. 남편과 지영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비로소 이 가족이 완전한 가족으로 녹아드는 걸 느끼며 행복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보다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아이가 자라면서 꼭 느끼게 해줄 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이 가족은 서로를 점점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피보다 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죠. 우리 모두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